골다공증 예방 뼈를 두드리세요. 106번 동영상입니다. 106번 동영상의 주제는 뼈는 미네랄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재료도 많고 도구가 많을수록 좋죠. 자, 여기 보시면 칼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양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순간 맛있는 음식 여러 종류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흐뭇해 하시잖아요. 자, 이번엔 군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각종 무기가 많을수록 좋죠. 네. 무기 저장고에 권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권총도 있어야 되고 소총도 있어야 되고 기관총, 대포, 미사일 각종 무기가 종류별로 비축되어 있어야 적군의 다양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의 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는 60가지가 넘는 미네랄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의 곳간입니다. 그래서 이 뼈에 6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가득 차 있어야 몸속으로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 등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뼈는 주요 미네랄을 비축해 두는 은행입니다. 여기 칼슘이 있죠. 칼슘 우리 몸에 1.2kg 존재합니다. 그런데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죠. 그 외 나머지는 혈액과 근육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600g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칼륨 240g, 유황 180g, 나트륨과 염소는 각각 120g씩 우리 몸에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소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면요, 이 뼈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120g씩 필요한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60g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 뼈에 비축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미네랄, 다량 미네랄 또는 주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주요 미네랄은 칼슘, 인, 칼륨, 유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이 7종류는 양이 많다 해가지고 다량 미네랄 또는 주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미네랄은 신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칼슘이 필요하죠. 집을 지을 때 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을 만드는 데도 인,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주요 미네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요,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벽돌 역할을 하고, 인은 시멘트 역할을 하고, 칼륨과 유황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요 미네랄은 뼈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양이 매우 적은 것을 뭐죠? 미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은 매우 적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미량 미네랄. 여기에 철분, 아연, 구리, 망간, 요오드, 셀레늄, 불소, 크롬, 게르마늄, 규소, 코발트, 바나듐, 몰리브덴 이와 같이 13종류의 미네랄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미량 미네랄은 이 외에도 4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량 미네랄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의 벽돌 역할을 한다면 미량 미네랄은 벽돌을 단단히 붙여서 고정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조골세포 활성화의 핵심이 되고, 구리는 콜라겐 구조를 강화시켜주고, 망간은 연골과 뼈 형성의 필수품이고요. 규소는 뼈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불소는 칼슘과 비타민이 잘 작용하도록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뼈는 미네랄 은행입니다. 이 건강한 뼈에는 6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비축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3번과 4번 그림처럼 이 골다공증이 되잖아요. 그럼 이 골다공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창고, 저장고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진대사에 필요한 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튼튼한 뼈는 미네랄 은행입니다. 평소에 이게 미네랄이죠. 미네랄 충분한 양의 미네랄이 흡수되면 뼈에 저장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는 이 뼈에서 다시 방출되죠.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다 입금시키고 필요하면 뭐죠? 꺼내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분하면 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뼈에서 방출된 이 미네랄은 여기 혈관이 있죠. 혈관 속을 흐르는 이 혈액이 있죠. 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각종 미네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종류별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60여 가지의 종합 영양제가 필요한데 뼈의 부족함 없이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60가지 이상 종합 미네랄. 어떻게 하면 많이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네, 반찬 몇 가지로 식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반찬 한두 가지만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가정주들인데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남게 되면 반찬 한두 가지만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찬 한두 가지만으로 어떻게 60가지 이상이 넘는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찬은요, 적어도 10가지 정도 만들어 두셨다가 5가지, 그러니까 아침에 5가지, 점심에 5가지 이렇게 교제 궤도로 바꿔가면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네. 원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식품이 있죠. 그걸 초가공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청량음료, 고기 위주의 식사는 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칼슘이 풍부한, 그러니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반찬 드시고, 그 다음에 해조류, 김, 파래, 다시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해조류가 있죠. 이런 것을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칼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방부제가 첨가된 식품은 안 됩니다. 방부제가 첨가된 식품에는 인이 많습니다. 인. 그리고 초가공식품은 방부제 들어가죠. 그래서 인이 많습니다. 고기에도 인이 많습니다. 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 인이 많은 식품은 칼슘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뼈에 부족함 없이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60가지 이상 종합 미네랄 모두 포함된 식품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네, 소금입니다. 이 천연소금, 즉 천일염과 구운 소금 있죠. 여기에는 6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음용 소금이 있습니다. 정제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제염 90%의 화학조미료가 10% 포함된 소금은 맛소금이라고 하죠. 이 맛소금은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이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책. 이거는 제가 저술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뼈는 어떻게 생명의 상징인지, 뼈 두드리기 준비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동영상 시청하신 노인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동영상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저 얼굴을 이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캐릭터라고 그러죠. 이것을 손가락으로 툭 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동영상 목록이 한꺼번에 주르륵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보시다가 구독이라고 있습니다. 구독을 이렇게 눌러두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요. 이 아래쪽에 구독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동영상이 추가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검정색일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흰 바탕일 때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동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뼈는 왜 생명의 상징입니까? 107번 동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그리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